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않겠습니다. 자, 우진엔텍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생각에는 이 시간에서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려를 좀 내포하고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 상장되기 전부터 제가 따상상을 갑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론은 딱 하나였죠. 뭐였습니까? 3거래일 안내에 대한 시세는 분명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자, 이유는 뭐였습니까? 깃털처럼 가볍지만 결국은 원전 산업에 대한 이해는 중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래요? 삼거래에 대한 법칙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시간의 급락은 과거 있었던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을 전부 해체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자료도 보내드렸죠.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 투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를 동반했죠. 사실 이 기관들은요. 제 소개부터 드리면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000억을 운용했었고 뭐 15번의 스타펀드 매상을 받긴 했습니다. IPO 신규 상장주는 제가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뭐 수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보다 중장기적인 산업에 대한 원전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이 지금 손실 나시는 분들은 분명히 월요일 날은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벤처 캐피탈 물량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 50인 이하의 사람들이 투자한 거죠. 원래 상장되기 전에 받아갔던 물량들은 파는 게 원칙입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LS 머트리얼스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쵸? 사모펀드에 860만 주의 매도를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갔죠. 자, 근데 3거래일에 이런 훼손 절차가 있었죠. 자, 하나씩 다 볼게요. DS 단석 어떻습니까? 2.2조 원의 시총을 형성되긴 했지만 지금 1조 원이고요. 사모펀드와 이런 기관들의 훼손 부분이 존재했죠. 똑같은 흐름이에요. 중장기적인 부분에 어떤 가해를 우리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하나 더. 따상상 기업만 보는 겁니다.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모펀드부터 이런 매도가 나오죠. 결국은 이 룰에 의해서 이렇게 빠지죠. 그쵸? 자, 최근 있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 버릴 수 있는 건 뭐죠? 산업군이에요. 산업군이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2차 전지 중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효율,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원한다 시장에. 이런 부분들, MSCI 지수에 대한 논란, 이 주가의 하락에 대한 근거,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모두가 3거래일에 대한 법칙을 지켰죠. 그쵸? 고점은 정확히 그랬잖아요. 얘는 2거래일까지 가서 어차피 하루 빨리 움직이긴 했지만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우진엔텍은 상한가를 가면서 훼손을 시켜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했던 말이 뭐죠?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했죠. 2,800억의 시총이었고 DS 단석이라는 거는 2조 원가량의 시총이었고 LS 머티라는 기업은 2조 1,000억의 시총이었고 KNS는 어떤 거? 예, 1,800억의 시총이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전철을 밟을까 우려되시죠?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 더 참고해야 될 부분은 유통주식수를 봐야 되는데 유동주식수라는 표현도 합니다. KNS는 어떻습니까? 25%의 돌아다니는 물량이 존재한다. LS 머틴요 33%가 돌아다닌다. DS 단석은요 32%가 돌아다닌다. 우진 엔텍은요 어떻습니까? 28%가 돌아다닌다. 자, 느낌 오십니까? 자, 이제 월요일에 대한 전략은요 이 마이너스에 시작하긴 할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현금을 좀 보유하신 부분 있나요? 자, 일단 현금을 보유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말현금이 보유 없으신 분들은 기타 다른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들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010-4822-8706. 자, 이 부분으로 우진이라고 보내시되 보유연금이 어느 정도 있고 현재 주식수가 몇 주, 그리고 평단가는 얼마인가 이 부분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물론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돼요. 3개월 이후에 대한 그 다음에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상당 부분 수익률 격차가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월요일 날 달라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보내주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현금. 그다음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종목.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종목은요. 누가 최대 주주죠? 네? 모르신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저도 이제 올해 54인데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어서 별로 이제 젊은 애들이 안 봐요. 네. 자, 1,700억이죠. 우진이라는 회사가 자 그러면 자 우진엔텍 얘는 우진이 최대 주주죠. 그리고 신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신팩도 한번 볼까요? 이 봐야 됩니다. 자 매각이 좀 나올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요 부분 봅시다. 자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뭐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미리 움직였죠. 그리고 우진이란 것도 미리 움직였죠. 그쵸?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따져야 될 부분은 이들의 매도가 중간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공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대한 거는 대주주의 일부의 매도. 자, 프렌드 투자 파트너스. 물론 이제 보호회수 걸려 있는 건 있어요. 조합 물량은 분명히 보호회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분을 축소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5거래일 이내에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가 있어요. 왜?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에는 바로 즉각적인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지만요. 캐피탈 물량은 그러지 않아요. 자, 이 부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은 어느 타점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긴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절대 3거래일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쵸? 자, 월요일 날에 대한 부분, 이 하루에 대한 거래에 따라서는 그 다음부터는 반등에 대한 빠졌다 오르는 이 수익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뭐 웬만한 이 질문 사항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더 간다고 하고 뭐 목표가가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규칙성만 따질 수밖에 없어요. 단발적인 이슈. 그러면 빠졌다가 미리 판 사람들은 잘 팔고 잘 사고 잘 판 사람들은 이런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미 때려 맞아 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났을 때 아, 저 주식타짜라는 애는 옳은 소리를 했구나. 예. 왜? 항상 근거 없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되기 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건 깃털처럼 가볍다. 다만 뭐라고 했어요? 가벼운 만큼 상한가에서도 풀려버릴 수 있는 가벼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자, 지난 영상 하나 볼까요? 자, 봅시다 그럼. 자, 상장되기 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데 좀 봅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 따상상 인생 한번 바꿔보시죠. 정부 정책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볍기가 깃털이에요. 반드시 이대로만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존재라는지 봐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투자하는 원자력 관련된 부분과 의료기기 사업 부분이다라고 하면 현재 원자력 관련주와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자, 이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서 보유 주식 수량에 대한 부분, 원전 플러스 얼마, 그리고 이 가볍기가 기탈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거다. 자, 대응 방법을 갖춰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들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LS 머티 그리고 자, 이때도 LS 머티에 대한 부분을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규칙성을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자, 일단 특수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힘드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문자를 통해서 월요일 한 번은 보내드릴게요. 됐죠? 1월 26일 금요일 날 우진엔텍 3거래일 상한가의 매도, 3거래일 고가 형성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패턴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피해 가신 분들 있죠. 제가 뭘 한다고. 그쵸? 자, 다시 한 번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월요일 하루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리바운딩 이 구간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우진이라고 보내시고요. 자, 타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현금을 보유해야 돼요. 아니면 기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내주세요. 만일에 어쩔 수 없이 우진만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적절한 손절을 장중에 하면서 세 번의 거래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일단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의 거래만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월요일은 좀 시간 좀 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우진 그리고 평단가 수량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금 아니면 우진밖에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손절을 좀 하면서라도 세 번의 거래를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수익을 내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타 다른 종목들처럼 산업군을 보면서 가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원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부분은 원전을 탈원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시켰던 걸 다시 하고 있죠. 그러면 기타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볼 필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이름을 바꿨죠. 두산에너빌티. 이거 하나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고 있죠. 산업군이 발달됐나요? 아니죠. 자, 결국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쭉쭉쭉쭉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아마 나중에 이 영상을 분명히 또 성지의 영상이 될까봐 좋은 뜻에서 남아야 되는데 안 좋은 뜻에서 남을까봐 걱정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원전은요 국내만 움직이면 큰 산업군이 아니에요. 글로벌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탈원전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쭉쭉쭉 뻗어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뭐죠? 맞아요.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썩 그러지 않아요. 이 부분은 동사가 원전에 대한 해체, 유지 보수 하는 건 좋습니다. 실적도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큰 실적은 언제 나온다? 새롭게 원전을 새롭게 하나 더 짓든가요? 아니면 두 번째 뭐죠? 해체를 해볼 때 가장 큰 수익이 발생될 거예요. 왜? 유지 보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쉽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선배님들이 영상을 보시니까 인생의 선배님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세콤이라는 기업 기억하세요? 과거에?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안업체가 처음에 보안업체와 계약을 했을 때 큰 수익이 나죠. 중간중간 이 세콤 경호원들이 중간중간 달려나가고 유지 보수하는 게 큰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정수기도 처음에 팔았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나요. 그쵸? 자, 요거 알아야 됩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월요일 하루 공략합시다. 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타짱구였습니다.